네, 저희는 불교 문화가 형성되다 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인도 문명 이후에 아리아인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아리아인들이 다수의 인도의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였던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교의 형성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철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세계적인 역사적인 법칙에 의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인도의 위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인도 같은 경우는 반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과 그 다음에 아시아를 잇는 무역이 활발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직업적으로 보시게 되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있었는데 이 직업적으로 정치와 군사를 맡게 되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철기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정복 전쟁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상공업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던 바이샤들이 경제력이 향상이 되면서 얘네들의 권력이 강해진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권력이 점점 세지고 있는데 브라만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계층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일은 하지 않고 제사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용히 제사의식만 하는 계층들이었냐? 아니었었죠.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를 엄격하게 지배를 하고 있었고 제사에 필요한 돈이나 나머지 황금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입장에서는 권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브라만 얘네들이 뭔데 나를 자꾸 억압하지, 구속하지 라고 하는 불만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철기 시대 때 브라만 크샤트리아 성장하면서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아니라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성장하게 되면서 브라만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브라만들이 이끌고 있었던 브라만교도 바이샤와 크샤트리아는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만교를 대체할 만한 다른 종교가 필요할 건데 이때 등장했던 게 바로 불교더라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시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건데 기원전 6세기경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 고타마 시타르타도 아마 크샤트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가 창시를 했을 거고요. 자, 여기 페이지 51쪽에 인물 속으로 라고 보시면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타르타 같은 경우는 사람은 왜 아프고 늙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궁을 떠나서 고된 수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대요. 그래서 올바르게 수행을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대요. 신분이라든지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거는 카스트 제도는 옳지 않다. 왜?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브라만만 부처가 될 수 있을 텐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배척하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좋아하는 것들은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수드라와 같은 계층들이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더라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 같은 경우는 교리는요. 욕심을 버리고 올바르게 수행을 하고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알려고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평등과 자비로운 사상을 주장을 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후원으로 성장을 하였던 종교가 바로
불교였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으로 전파되었더라라는 것, 그래서 브라만교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우리아 왕조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의 성립과 발전인데요. 자, 이 마우리아 왕조의 성립과 발전하기 전에, 자, BC 4세기에 도시국가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도시국가로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배웠어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어떻게 배워 있었습니까? 이 영토가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대제국이다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이었었는데 이 아시아가 무슨 강까지더라? 그렇죠. 인더스 강까지더라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더스 강까지더라 라는 것.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몇십 년 만에 멸망하게 되니까 다시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마우리아 왕조를 세우고 인도 북부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게 바로 마우리아 왕조더라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는 찬드라굽타의 손자였던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밑에 필기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성립은 했어요. 성립은 누가 세웠다?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찬드라굽타가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하고 인도 북부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성기 같은 경우는 누구 왕 때더라라는 것? 아소카 왕 때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이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전투가 있다라고 했었죠. 무슨 전투? 칼린가 전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었죠. 굉장히 큰 전투였고 잔인한 전투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격을 받은 아소카 왕이 뭐에 귀의하게 되더라? 불교에 귀의하게 되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영토 확장 같은 경우는 인도 무슨 지역을 제외하고 인도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다 지배를 하더라라는 것. 제외하고 모두 지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남부의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다 지배를 하더라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이 왕을 중심으로 한 무슨 집권체제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 그렇죠. 중앙 집권체제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집권체제요. 그래서 도로망을 정비하고 전국의 관리를 파견하더라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교를 전파한대요. 여기 칼린가 전투에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 불교 중에서도 무슨 부불교냐면 상좌부 불교라고 해서 불교의 종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상좌부 불교 같은 경우는 주지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나 혼자의 개인의 해탈과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뭐를 얻는 거냐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극락에 갈 수 없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아소카 왕 같은 경우는 돌기둥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사원과 불탑을 세워서 불교를 장려하였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 소구로 같은 경우는 아소카 왕의 돌기둥은 별표 3개 치셔야 되는 것 중요한 사료입니다. 자, 칼린가를 정복하면서 이 칼린가 전투를 말을 하는 거고요. 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그들의 영토가 시체로 뒤덮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슴은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나는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 실천하고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리에 맞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교에 귀의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불교에 맞게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방향도 불교에 맞춰서 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복 전쟁을 그만하고 아소카 왕이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신의 통치 방향을 담았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소카 왕의 돌기둥 같은 경우는 정치와 그 다음에 특히나 종교적인 목적이 강하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얼굴을 상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레바퀴의 모양으로 형상화되어 있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마우리아 왕조였고 쿠샨 왕조입니다. 쿠샨 왕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인도의 무슨 지역을 차지했다? 북부 지역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중요한 거는 이란 계통의 유목민족입니다. 이란 계통의 유목민족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다를 한 면밖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무역으로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낫지. 그래서 이렇게 해상무역이 발전하지 않고요. 중국에서 쿠샨 왕조 거쳐서 뭐 여러 가지 유럽으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근처에 오랑캐가 많았기 때문에 근처에 제대로 된 나라에 가서 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쿠샨 왕조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쉴 곳을 제공해주고 물건을 팔기도 하는 무슨 무역을 번영하기도 했다라는 것, 중개 무역으로 번영을 누리기도 하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전성기는 카니슈카 왕이고요. 자, 이 카니슈카 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승불교입니다. 자, 대승불교의 뜻 옆에다 적어놨습니다. 클 때에 술의 승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큰 수레에다가 사람을 태운대요. 어디로 가는 직행열차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극락으로 가는 깨달음을 얻는 직행열차래요. 근데 이 큰 수레에 갑자기 속도를 무지하게 빨리 하게 되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수레에다가 어떻게 한대요? 많이 채운대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큰 수레에는 사람을 많이 채워야 된대요. 아까 상자부 불교와는 다르죠. 그래서 개인이 기도해가지고 마음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승불교더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극락가요 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대승불교의 하나의 방법들이더라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언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는 한국사 배울 때 한 번 더 보실 거니까 방향만 알아두십시오. 불교의 탄생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동남아시아 쪽은 무슨 좌부 불교더라? 그렇죠. 상좌부 불교고요. 상좌부.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쪽은 무슨 불교더라라는 것? 대승불교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에는 수레바퀴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대요. 헬레니즘이 신을 조각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도 자기들의 신이었던 부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대요. 그래서 이 쿠샨 왕조의 간다라 지방에서 유행하던 간다라 양식이 있습니다. 이 간다라 양식 같은 경우는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양식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리스 신상 같은 경우는 그리스의 신을 조각상 해놓은 거고요. 간다라 지역의 간다라 미술은 어떻게 해놨다라는 거. 인도의 신이었던 불교였죠. 불교의 석가모니를 조각상 해놨는데 이게 쿠샨 왕조 때 간다라 미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전파 경로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간다라 미술 같은 경우는 중국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나라 무슨 암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 석굴암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 간다라 양식이. 그래서 이것도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굴암 영향. 그
다음에 힌두 문화가 확산되다인데요. 굽타 왕조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요. 5세기 초이고요. 찬드라굽타 2사 때 얘 같은 경우는 인도 북부 지역이긴 한데 바다가 두 개입니다. 무슨 무역? 해상무역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였고요. 경제적으로 번영하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왕권이 어떻게 되더라라는 것, 강화되더라라는 것. 그래서 5세기 이민족의 침략으로 얘 같은 경우는 찬드라굽타가 죽고 나서 이민족의 침략과 왕위 계승 분쟁으로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것.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힌두교의 등장과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 같은 경우는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 수용하고 인도의 민간 신앙을 융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인데요. 브라만교가 살기 위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제사의식이나 값비싼 재물을 요구했었죠, 브라만들이. 그런데 이거를 요구하지 않고요. 요가나 고행, 선행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자부 불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비슈누가 왕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대요. 비슈누는 힌두교의 주요 세 신입니다. 이거 예수님이랑 이야기 비슷한데요? 그렇죠. 모든 종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힌두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아서 성장을 했대요. 자, 이것도 그냥 그럴듯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카스트의 신분 차별을 인정한대요. 힌두교에서는. 왜? 지금 내가 만약에 수드라라고 하더라도 수드라에 대한 의무를 다 하면 이번 생애 때 내가 수드라를 열심히 하면 다음 생애에는 수드라로 안 태어난대. 더 좋은 계층으로 태어난대요. 그러면 이번 생애에서 만약에 내가 수드라 싫다고 수드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대요? 또 수드라로 태어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생애에 잘해야지 다음 생애에 또 태어나서 또 잘 될 수 있구나. 불교의 무슨 사상과 비슷합니까? 그렇죠. 윤회 사상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상의 윤회 사상을 끌어와서 신분차별을 인정하게 되고요. 자신의 카스트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게 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우법전입니다. 자, 이 만우법전 같은 경우는 카스트를 비롯한 여러 의례라든지 법, 관습, 기록, 그 다음에 요가, 고행, 선행법을 제작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잘 한번 보시고요. 이 힌두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카스트 제도의 신분차별을 인정해야 했고, 그 다음에 왕이 자기 자신을 신의 후계자로 불렀다라는 것, 왕권 강화에도 이용을 했구나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고전 문화의 발전입니다. 자, 산스크리트어 같은 경우는 얘네들 같은 경우 순수한 언어, 완성된 언어인데요. 이 산스크리트어로 써진 문학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는데 심지어 서민들한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대요. 구전 문학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인도의 전설과 설화를 담았대. 우리 인도인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 책의 이름은 마하바라타입니다. 마하바라타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굽타 양식이 있는데요. 자, 이 굽타 양식 같은 경우는 간다라 플러스 전통 문화를 합쳐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생김새나 옷차림은 인도인인데 그런데 인도 고유의 특징이었던 것들은 약간 섞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인도 고유의 특징을 나타내는 두 가지 석굴이 있었는데 아잔타와 엘론의 석굴입니다. 그래서 아잔타 같은 경우는 탑이라든지 불상, 벽화의 모습에서 인도 고유의 특징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석굴의 번호마다 어떻게 되냐면 문화가 다 달라요. 1에서 12는 불교, 13에서 29는 힌두교, 30에서 34는 자이나교라고 해서 다른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도의 고유의 특징을 담는 거는 이 두 가지의 문화재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천문학이 있는데요. 자, 천문학 같은 경우는 3.14를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구의 둘레 계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전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자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얘가 사실을 밝혀내었다라는 것, 해냈다라는 것. 최초로 0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것들을 아라비아에 들고 가서 문자화를 시키는데 아라비아에 영향을 주어서 뭐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굽타 왕조의 문학 같은 경우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굽타 양식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뭐 고영이를 그대로 구현하였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 문화는 끝이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팀주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남아시아로 전파된 문화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학습 활동은 뒤에 풀어보시고 저랑 오셨을 때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녕.